어떻게 보면은 제이노믹스를 관통하는 핵심 경제 철학은 소득 주도의 성장이다 이렇게 보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우리가 이 새 정부에 있어서 정책 기조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소득 측면에서 볼 때 국가 소득, 기업 소득 그리고 각 개인들의 소득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현 진보 성격의 정권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소득의 분배가 상당히 오랫동안 왜곡돼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적폐 청산 중에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건데요. 그와 결부해서 시장의 기조, 시장의 판도 측면에서의 반응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5%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특별한 한때 특정의 어떤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만약 삼성전자 전체에 대한 악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변 삼성 관련 그룹주 내지 삼성전자 관계사 또는 거래처가 되는 업체들은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성 전기는 급등을 했고요. 삼성 SDS, 물산 같은 종목들도 급반등을 했죠. 또 코스닥의 IT, 부품, 소재, 장비 업체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나에 국한된 모종의 현재 부담이 크게 작용됐다. 특히 외국인들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아마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그룹, 그 중에서도 4대 그룹 현재 정서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현 한성대 교수인 김성조 이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전 100분 토론 같은 데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아주 강한 논조로 한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에 나는 인상 깊은 인물이죠. 한때 일각에서는 그분을 한때 대그룹의 저격수다 이렇게 이제 언급할 정도로까지 대기업한테는 상당히 꺼림직한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었다 하는 건데 어쨌든 현재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도로 한다면 현재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상당히 분배 쪽과 관련돼서 좀 강성 기조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케인지안 쪽이라는 것이죠. 현재 큰 정부를 지향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국가가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국가가 주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유도를 하고요. 또 상황 또는 조건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의사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도 상황에 따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쪽, 재정 확보가 이제 문제는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고요. 또 소득과 관련돼서는 좀 밑바닥부터 소득 확대를 유도하겠다. 서민지능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현재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성장 모델의 기본적인 틀이 그 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른바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하죠. 대기업을 먼저 키워주고 또 대기업이 좋으면 주변의 다른 현재 계열사나 또는 관계 업체들도 좋아질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일반 서민들한테까지 온기가 전달되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식의 한 탑다운 방식의 경제 성장 모델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설로 적용되어 왔었다 하는 건데 막상 상당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경제 성장과 관련돼서 경제 성장에서 얻어지는 각종의 부라고 하는 그런 과실이 현재 골고루 분배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부가 특정 어떠한 집단 또는 계층에 쏠리는 상황, 부가 현재 지금 그런 식으로 차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식과 전혀 다른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바닥에서 한쪽 올라오는 그런
그런 성장 모델로 전환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 소득부터 증대시키는 방안을 현재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따라서 개인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 뭐 세제 개편이나 기타 등등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삶의 질도 개선도 시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수도 활성화가 되겠죠. 내수가 활성화가 되면 관계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그것은 국가 전체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또 현재 선진국에서는 대략 이런 식으로 경제 성장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식으로 해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런 모델로 가자 하는 그런 방침, 기본 방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들이 지금 현재 새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역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의 공약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이 아니죠.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이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간에 맡겨봤더니 민간이 도저히 일자리 창출을 하기는커녕 거꾸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진보에 따라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국가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해서 공공분야, 정부가 직접 나와서 공공분야 일자리도 확대를 하고 또 아마 일본이 그 점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인위적으로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단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일을 나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잡쉐어링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지금 현재 시간당 10,000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그 상태에서 10,000원까지 올리면 졸지 50% 이상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증시로 봤을 때 민감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신성장 동력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번 대선 후보가 모두들 공통적으로 주창했던 성장 동력은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좋은 것은 아니죠. 뭐 IoT도 마찬가지고 AR, VR 다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도 그렇고요. 또 인공지능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봤을 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이른바 차세대 통신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5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세대 ICT 통신망 쪽에 먼저 집중을 하고요.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SKT나 KT 같은 종목들이 좀 있겠죠. 또 관련된 중소기업 중소형주들도 좀 있습니다. 이쪽이 먼저 집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 상태에서 조금씩 우리가 다소금 현재는 경쟁력이 딸리지만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그래야 되는 분야.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죠. 또 현재 VR 같은 경우, 또 IoT,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장착시키거나 또는 현재 상황을 좀 더 강화시키거나 한 방향으로 갈 것이 거의 틀림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이 정부는 균형을 상당히 중요시할 것으로 공약 때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됐죠.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건데 지역적인 균형도 있지만 소득 계층 간의 균형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세법 정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자 증세 같은 경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에 대한 현재 균형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기업 위주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형 기업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현재 경제 환경, 정책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대중소 기업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그런 정책이 벌써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런 측면. 또 노인과 복지 확대 하는 것은 그 어떤 정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현재 진보 정권에 조금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돼서 본다면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주들도 현재 그 전보다 조금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재벌 개혁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것, 이게 아마 삼성전자의 급락을 유도했던 거죠. 그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죠. 현재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관련된 기대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서로 대별돼서 나타났다는 것이 좀 재밌는데요. 사실 이 분은 현재 해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 해체가 아니고 개혁이다. 법을 지키면 된다는 것이 아직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순환 출자 해소 문제 사실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4대 그룹 중에서는 현대차만 아직 안 돼 있죠. 그래서 현대차가 올라오는 것이고요. 현대차가 그렇고, 그리고 일감 물어주기나 또는 이제 골목 상권 지키기 뭐 이런 문제, 또 현재 갑을 관계 문제도 좀 있겠죠.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공정하게 또는 엄격하게 법 또는 규정을 현재 적용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뜻 보면은 현재 이 정부의 현재 정책 개념으로 봤을 때 반 대기업 정서 또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단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정책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한테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장기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불확실 또 반주주 친화적인 현재 정서나 문화였었던 것이거든요. 이 두 부분 지배구조가 현재 어느 정도 확실해지고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으로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강화되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오히려 호재로 인식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